자, 전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의지력 문제일까요? 오늘은요, 이 전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큰맘 먹고 새 러닝머신을 샀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냥 아주 비싼 옷걸이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왜 우리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또 결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나 힘들까요? 보통 일할 때 우리는 난 정말 의지박약인가 봐 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탓하고 말죠. 마치 우리 머릿속에 전념 스위치가 딱 있는데 내 것만 고장나서 안 켜지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에 바로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전염이라는 게 무슨 온, 오프 스위치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또 연습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복잡한 행동이자 기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좋아요. 그럼 그 기술을 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DBT에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시도하기에서 하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념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볼게요랑 하겠습니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볼게요라는 말 속에는 사실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일종의 보험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하겠습니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그 목표가 심리적으로 확 가까워지면서 현실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요. 진짜 전념은 내가 앞으로 엄청난 걸 해내겠다. 이런 거창하고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당장 내디딜 이 작은 한 걸음. 이 한 걸음에 대한 100%의 확신.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전념이 기술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DBT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강력한 관점, 말하자면 세 개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행동입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가 두려워서 자꾸 피한다면 조금씩 거기에 노출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혹은 기술이 부족하면 필요한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아주 명쾌하죠? 두 번째 기둥은 수용인데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를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그냥 내려놓는 게 전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테니스 코치가 선수를 막 몰아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해, 더, 이렇게요. 그럼 선수는 지쳐서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겠죠? 하지만 코치가 한 발짝 물러나서 압박을 거두면요? 그때 선수 스스로 내가 진짜 하고 싶구나 하는 내면의 동기다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DBT의 핵심 철학인 변증법이 딱 드러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념이라는 게 한 번 정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하고 싶다와 하기 싫다는 이 양가적인 감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흘러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도구들, 일종의 전략들은 뭐가 있을까요? DBT가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6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6가지 전략은요,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먼저 왜 변화하기 싫은지 그 장단점을 파고들어서 동기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건 강요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과거의 성공 경험과 연결하고 작은 성공들을 칭찬해주면서 점차 행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점진적 접근법 중에 재밌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문간에 발들여 놓기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요구로 시작해서 예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일단 딱 일주일만 해봅시다. 이런 식이죠. 반면에 머리부터 들이밀기는 정반대예요. 처음엔 1년 동안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처럼 엄청나게 큰 목표를 던져요. 그럼 상대방이 그건 좀 할 때 좋아요. 그럼 일단 한 달만 해볼까요?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죠.
저는 이 선의의 비판 기법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치료사가 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말을 들으면 그걸 반박하고 싶어지잖아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아니에요. 저는 변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변화의 이유를 자기 입으로 더 강력하게 말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전략들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전념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가족의 일화가 있어요. 아들이 성전환을 결심했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죠.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압박해도 아버지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어린 막내딸이 순수하게 툭 던전 질문 하나가 그 팽팽하던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념은 우리가 주먹으로 부숴야 하는 단단한 벽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계속 반응하고 스텝을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마치 춤과 같은 거죠. 유연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정말 넘기 힘든 벽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나요? 만약 그 도전을 정복해야 할 벽이 아니라 함께 리듬을 맞춰가며 배워야 할 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